편전의 불길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 않죠. 불은 늘 흔적을 지웁니다. 그런데 이번 불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본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네요. 희주는 계산할 틈도 없이 뛰어들었고 그 외침은 단 하나였어요. 자가, 여러분도 느끼셨지요? 처음엔 가장 훌륭한 신랑감을 고르던 여자가 이제는 살려야 할 사람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은 때로 판단보다 먼저 움직이나 봐요. 하지만 궁은 그 진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길을 죽음으로 읽고 누군가는 권력의 빈자리로 읽기 시작했으니까요. 대군승하 소문은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권력은 이미 다음 주인을 찾고 있었죠. 민정우가 대비에게 섭정을 권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 서늘합니다. 자가께서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니 마마께서 나서시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치지만 냄새는 기회였어요. 정우가 진짜 배신자인지 아니면 더 큰 적을 끌어내려는 배우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 안의 생사는 이제 한 사람의 목숨 문제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숨겨진 욕망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대비 윤희랑의 흔들림도 쉽게 넘길 수 없어요. 그녀는 왕비로 길러졌고 평생 웃는 얼굴로 감정을 접는 법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섭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주 고요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권력은 싫어하는 척할수록 더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우가 너무 쉽게 권력을 내밀었다는 점이 걸립니다. 선물처럼 보이는 것은 대개 더질 때가 많죠. 윤희랑이 원하는 건 이 안의 몰락일까요? 아니면 왕실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의 죄까지 덮는 길일까요? 이 질문이 마지막 회 첫 번째 칼날입니다. 이번 화제에서 꼭 풀어야 할 이슈는 5가지로 모입니다. 이안은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었는가? 편전에 불을 낸 진짜 손은 누구인가? 민정우는 배신자인가? 아니면 마지막 함정의 공범인가? 윤희랑은 섭정의 유혹 앞에서 어디까지 무너질까? 그리고 희주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왕실의 낡은 불길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불을 단순한 재난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불은 죄를 태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만 남기고 진실을 숨깁니다. 그럼 이제 이 의심이 실제 장면에서 어떻게 터질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희주는 연기를 마시며 편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 끝이 검게 그을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자가, 목소리가 갈라지는 순간 무너진 기둥 너머로 이안의 손끝이 보였습니다. 희주는 두 손으로 재를 헤치며 다가갔어요. 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또렷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잃어버릴 것 앞에서 자기 마음을 알게 되나 봐요. 겨우 이안을 끌어안은 희주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아주 희미한 박동이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궁 전체의 거짓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사저로 옮겨진 이안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삼켰고 최연은 문 밖에서 손등을 깨물었죠. 희주는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이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웃지 못했어요. 바깥에서는 이미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군이 승하했다는 말, 국왕의 선의도 편전의 화제도 모두 끝났다는 말. 희주는 그 소문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음보다 빠른 소문이라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데뷔 전의 촛불은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윤희랑은 찻잔을 들고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 앞에 선 민정우는 낮고 반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나서셔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충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준비해둔 문장을 읽는 사람 같았죠. 윤희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게 왕좌의 그림자를 주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죄의 자리를 알려주는 겁니까?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수상했습니다. 궁에서 침묵은 대답보다 오래 살아남으니까요. 희주는 이안의 방을 나와 복도 끝에 섰습니다.
검은 제가 손톱 밑에 박혀 있었고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죠. 그때 혜정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체포된 자가 있답니다. 근위대 한 명이래요. 희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고작 근위대 한 명이 편전을 날리는 게 말이 돼? 그 말은 분노보다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적 앞에서는 다시 성의주가 된 거예요. 희주는 손에 묻은 죄를 바라봤습니다. 이 불길이 이안을 삼키려 했다면 이제 자신이 그 불길의 주인을 찾아낼 차례였습니다. 근위대 한 명이 잡혔다는 소식은 이상하게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 아시죠? 진짜 큰일일수록 설명은 오히려 짧아집니다. 범인 하나, 동기 하나, 사건 종료. 그런데 편전은 왕실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폭파하려면 동선, 경비, 내부 구조, 회의 시간까지 알아야 해요. 한 사람의 분노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희주가 의심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권력은 죄를 숨길 때 범인을 작게 만듭니다. 작은 범인을 세워야 큰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번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길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묻는 의식일까요? 희주의 분노는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같은 패턴을 본 적이 있죠. 차량 브레이크 사고도 처음엔 우연처럼 포장됐습니다. 홀레식 독살도 궁인 하나의 일탈처럼 흘러갔고요. 이번엔 근위대 한 명입니다. 이쯤 되면 반복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사고는 작게 만들고 배우는 크게 숨긴다. 그게 왕실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인지 권력을 지키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때로 체면보다 시끄럽습니다. 희주는 그 시끄러움을 택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한 여자가 아니라 판 전체를 찢어볼 사람이 된 거죠. 이번 대목에서 성형국의 역할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는 희주를 억누르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권력의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장사꾼이었어요. 궁에 사람 하나 심겠다고 했던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부모의 사랑이 늘 따뜻한 얼굴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계산처럼 보이고 거래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계산이 딸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주는 아버지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심은 눈과 귀는 필요합니다. 궁 안에서 벌어진 일은 궁밖 사람이 흔든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준 손이 안에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정우의 침묵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희주를 차갑게 지나친 눈빛, 이안이 깨어났다는 말 뒤에 나온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배신자의 말일까요? 아니면 배신자처럼 보여야 하는 사람의 연기일까요? 민정우는 늘 한쪽 얼굴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죠. 사랑과 질투, 우정과 계산, 정의와 권력욕이 한 사람 안에서 뒤엉켜 있으니까요. 문제는 희주가 그를 믿어도 다치고 의심해도 다친다는 겁니다. 이안이 정우를 얼마나 믿느냐는 질문은 결국 희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까지 믿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걸까요? 희주는 곧장 혜정에게 지시했습니다. 화재 당일 편전 출입 기록 전부 가져와요. 혜정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기록만으로는 안 되겠죠. 희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남 보여주려고 쓰는 거니까 그 말에 혜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때까지 농담이 나오냐 싶지만 사실 두 사람은 이렇게 버텨왔죠. 희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에 심었다던 사람 지금 써야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성형국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허락에 가까웠습니다. 궁 뒤편 세탁실로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안에는 출입시간표 한 장이 접혀 있었죠. 혜정은 종이를 펴다 말고 숨을 삼켰습니다. 대표님, 화재 10분 전 편전 경비 교대가 바뀌었어요. 희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승인했죠? 제조상국 명의입니다. 그런데 서명 필체가 달라요. 그 순간 희주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가짜 서명, 바뀐 경비, 너무 빠른 체포,
퍼즐 조각들이 보기 싫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희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근위대 하나로 끝낼 사건이 아니네요. 그날 밤 희주는 화재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해정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표님, 여긴 아직 위험합니다. 위험한 곳에 답이 있더라고. 희주는 그을린 탁자 밑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폭발 장치의 일부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근위대가 썼다는 물건과 재질이 달랐습니다. 희주는 조각을 손수건에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인 희주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멈춰섰습니다. 불탄 나무 냄새 사이로 낯익은 향이 스쳤습니다. 희주는 그 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사람은 정우였습니다. 희주는 손에 쥔 금속 조각을 숨겼습니다. 정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런 곳에 혼자 오면 위험해. 희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얼굴로 오더라고. 정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희주는 놓치지 않았죠. 오빠, 이번엔 누구 편이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탄 편전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찾는 답, 곧 다치게 할 거야. 희주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럼 더 빨리 찾아야겠네. 그 순간 멀리서 이안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안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단순한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먼저 돌고 살아났다는 사실이 뒤따라왔죠. 순서가 이상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누군가 죽음을 발표하듯 퍼뜨렸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소문은 저절로 걷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누군가 바람을 넣어야 퍼져요. 이안의 생화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시험지처럼 보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 누가 움직였는가? 누가 섭정을 꺼냈는가? 누가 단독 범행으로 덮으려 했는가? 죽음의 소문은 이안을 묻으려 했지만 오히려 산자들의 속내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희주의 절망은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가한테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거예요. 이 말은 왕실 전체를 향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궁은 지켜주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안에게 궁은 늘 표적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사저도 안전하지 않았고 편전도 안전하지 않았죠. 왕위는 보호막이 아니라 관역이 되었고요. 이쯤 되면 사랑은 도망치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그 사람을 위협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희주가 이제 단순히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왕실의 낡은 방식과 맞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 편전회의 등장은 아주 큰 반격입니다. 밖에선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던데 이 한마디는 살아 돌아온 사람의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칼입니다. 그 말 앞에서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얼굴빛을 잃겠죠. 여러분도 이런 장면 기다리셨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이안은 그 표정을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누가 자신을 애도했는지, 누가 권력을 계산했는지, 누가 너무 빨리 다음 판을 준비했는지, 살아난 이안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함정을 되물리는 사냥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통쾌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안이 함정을 깔았다면 희주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계약서 원본도 죽음의 소문도 정우의 배신처럼 보이는 움직임도 모두 판의 일부였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속인 거라 해도 속은 사람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죠. 보호와 통제는 아주 얇은 선 하나로 갈립니다. 이안은 희주를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희주가 감당할 권리까지 빼앗은 걸까요? 마지막 해가 더 아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을 잡는 싸움과 사랑을 지키는 싸움이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으니까요. 희주는 정원으로 달렸습니다. 신발 뒤축이 벗겨질 만큼 급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희주가 돌아서는 순간 이안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희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번 쳤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해요? 이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희주는 버티려 했지만 결국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품은 안전한 곳 같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참 얄궂죠. 살아 돌아온 사람을 안고도 더 무서워질 때가 있으니까요. 편전 회의장 문이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이한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붕대를 감춘 옷깃 아래로 아직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죠. 밖에선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던데 그 말에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부원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윤희랑은 찻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우만은 고개를 숙인 채 표정을 숨겼습니다. 희주는 문 밖에서 그 얼굴들을 지켜봤습니다. 이하는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모두의 가면을 벗기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희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회의가 끝난 뒤 희주는 이한을 붙잡았습니다. 정우 오빠 얼마나 믿어요? 이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틈이 희주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한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희주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계약서도 정우 오빠도 이번 소문도 전부 자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한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나까지 속였나요?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둘 사이에 남은 온기가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널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다쳤어요. 그 말에 이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희주는 그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아직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고 속여서 아팠고 그래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혜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재장치 부품의 출처가 나왔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희주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사랑의 상처는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희주는 이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요. 먼저 저 불부터 끄시다. 마지막 불길의 중심에는 결국 부원군이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실의 품격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낡은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한 사람이죠. 희주 같은 평민 출신 여자가 대군 부인이 되고 이한이 왕위 가까이 서는 순간 그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사고를 사고로 만들고 독사를 일탈로 만들고 화재를 근위대 한 명의 폭주로 만들려 했을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죄보다 습관입니다. 사람 하나를 지우고 작은 범인을 세우고 왕실이라는 이름으로 덮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진 거죠. 희주가 꺼야 할 불은 편전의 불이 아니라 바로 그 습관입니다. 데뷔윤이랑도 피해자와 공범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 길러졌고 왕실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죠. 하지만 지킨다는 말이 언제나 선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보호가 되고 보호가 은폐가 되며 은폐가 또 다른 살인을 부르니까요. 섭정의 유혹 앞에서 윤희랑이 흔들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죄를 덮을 수 있을 것 같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를 끊어낼 마지막 힘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왕실을 지키려던 여인이 결국 왕실을 망가뜨린 죄와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침묵도 더는 품격이 될 수 없습니다. 민정우의 정체는 마지막까지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가 정말 배신자였다면 이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우는 부원군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장 더러운 역할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섭정을 부추기고 희주를 외면하고 정리를 말한 것도 전부 믿음을 얻기 위한 연기였을지 모르죠. 물론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사람을 속이면 죄가 남습니다.
특히 희주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이안의 공범이라 해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마지막에 진실을 넘겨주되 자기 욕망의 대가도 함께 치러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이 이안의 미끼였다는 사실은 가장 아픈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서는 처음엔 두 사람을 지키는 안전장치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적을 끌어내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희주가 그 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보호받는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때로는 함께 싸울 권리를 빼앗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희주가 화난 이유도 배신 그 자체보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 옆에 서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판밖에 세웠냐는 마음이죠. 이제 마지막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안은 혼자 만든 함정을 내려놓고 희주는 혼자 불길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이 함께 판을 끝내야 비로소 사랑도 정치도 살아납니다. 혜정이 가져온 부품 분석표에는 제조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본 희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원군 측 재단이 관리하는 보안 장비 업체였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혜정이 물었습니다. 희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내려면 더 필요해요. 누가 승인했는지. 그때 성형국이 보낸 두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편전 경비교대 지시 녹취였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지만 말끝의 억양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녹취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원군, 드디어 불길 뒤에 숨어있던 얼굴이 소리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내각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원군은 평소처럼 품격 있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윤희랑은 창백한 손으로 의자를 붙잡고 있었죠. 정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편전 화재는 근위대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정우는 녹취와 출입 기록, 부품 분석표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부원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총리,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정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문이 열리고 이안과 희주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부원군의 낡은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랑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원군이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죠. 희주는 그런 대비 앞에 섰습니다. 마마께서 지키려던 왕실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윤희랑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판결 같았습니다. 이안은 어린 왕 윤의 손을 잡고 회의장 중앙에 섰습니다. 왕실은 더는 사람을 숨기고 죽이고 덮는 이름이 되어선 안 됩니다. 희주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처음엔 신분을 얻기 위해 들어온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신분의 벽을 허무기 위해 남은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편전의 불길은 죄를 태우지 못했지만 거짓의 문은 열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희주와 이안은 불탄 편전 앞에 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기둥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판밖에 두지 않겠다. 희주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 계약서에 넣어야겠네요. 이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 참았던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희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가한테 안전한 곳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이안은 대답 대신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왕실은 이제 막 새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우의 배신은 정말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원군을 잡기 위한 가장 위험한 연기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